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해안 지형을 계속 볼 거야. 앞 시간에는 이제 해안 침식 지형을 봤는데, 물론 침식 지형에서도 출제될 수 있다고. 그러나 침식 지형보다도 이번 시간에 하는 해안 퇴적 지형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고. 자, 이번 시간에 어떤 퇴적 지형들을 배울 거냐면 사빈, 해안사고, 간섭지, 사주, 육계도, 석호 이렇게 있는데, 사주하고 육계도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안 높아. 그 사주하고 육계도는 그냥 간단히 살펴보면 돼. 그러나 나머지 4시형 사빈, 해안사고, 간섭지, 석호 어느 게 나올지 몰라. 이 지형은 정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잘 들어야 돼. 자, 먼저 해안 퇴적 지형을 하기 이전에 앞 시간에 했던 해안 침식 지형들은 파랑의 침식, 즉 파도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지형이 있는데, 얘네들은 주로 바다로 돌출되어 있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었지. 그러나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 해안 퇴적 지형들은 만에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야. 그래서 만에서 볼 수 있는 지형들이 오늘 배울, 이 시간에 배울 지형들이다라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빈부터 보자. 사빈이라고 하는 지형은 바닷가에 모래가 쭉 깔려있는 이런 지형을 사빈이라고 해. 얘네들 다 봤던 지형이야. 뭘 생각하면 되느냐? 해수욕장, 그게 사빈이야. 그러니까 해수욕장이 곧 사빈이다라고 보면 돼. 자, 이 해수욕장, 즉 사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파랑, 파도직지,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연안류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연안류라고 하는 것은 해안을 따라 흘러가는 해류를 연안류라고 한다고. 자, 바닷물 속에는 물론 이게 많으냐 적으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모래가 바닷물 속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 이 모래가 어디서 공급되었느냐 하면은 하천이 흘러오면서 바다로 모래를 공급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이 앞 시간에 해안 침식 지형 했잖아, 그지? 그 부분이 파도의 침식을 받으면 얘가 깨지겠지. 깨져서 자갈이 될 거고, 자갈이 또 깨지면 그게 모래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바닷물 속에는 하천이나 또는 돌출부가 그 부분이 침식당해서 형성된 모래가 있단 말이야. 자, 이 모래를 파도나 또는 연안류가 해안가 쪽에 밀어붙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지형이 이 사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닷물 속에는 모래가 다량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모래를 파도가 치면서 이거를 해안가 쪽으로 모래를 쭉 쌓아놓은. 자, 이 지형이 사빈이다라는 거예요. 또는 해안을 따라 흘러오는 해류. 이 해류에 의해 가지고, 즉 연안류에 의해 가지고 모래가 흘러오다가 연안류가 이제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면은 가져오던 모래를 더 이상 못 가져가겠지. 그러면서 역시 해안가 쪽에 모래가 쭉 퇴적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이나 또는 연안류가 쌓아놓은 그 모래 지형, 이게 사빈이 된다. 자, 어떻게 이용되느냐? 당연히 해수욕장으로 이용이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어디에 많이 분포하느냐 하면은 동해안과 서해안을 비교해 보면은 주로 이제 동해안 쪽에 많이 분포해 있다고. 물론 서해안에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빈도가 동해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자, 이게 왜 동해안 쪽에 많이 분포하느냐라고 하면은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로워. 근데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지. 거기다 군데군데 섬들도 떠 있다고. 얘가 만드는 게 누가 만드느냐 하면 파도가 만드는 거란 말이야. 파도가. 그럼 해안선이 단순한 동해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접근을 하면은 해안가까지 파도가 쉽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런데 서해안 같은 경우 봐봐. 서해안에 자, 여기는 이 부분을 보자. 이 부분. 자, 파도가 이렇게 접근을 한다 그러면 파도가 물론 영향을 줄 수 있겠지. 그러나 파도가 여기서 오고 있으면 해안선에 걸려. 여기서 오더라도 해안선에 걸려. 거기다가 군데군데 또 여기 서해안은 섬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이 섬 때문에 또 파도가 또 막혀버려. 사빈은 누가 만드느냐? 파랑이 만드는데,
파랑의 영향 자체가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 쪽이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 서해안은 해안선하고 이 섬들 때문에 파도가 다 막혀버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파도의 영향으로 만들어지는 지형이니까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동해안 쪽에 해수욕장은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야. 물론 서해안에도 있어. 근데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얘가 파도가 만들기 때문에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파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바깥에 있는 섬들, 이런 섬들 또는 먼 바다하고 바깥 바다하고 만나는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데는 그나마 파도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서해안에서도 해수욕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동해안에 많이 분포해 있고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바깥 바다하고 접해 있는, 그래서 파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해안가에서는 해수욕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해안사구를 보자. 해안사구라고 하는 거는 바닷가에 형성되어 있는 모래 언덕이야. 모래 언덕. 이걸 해안사구라고 그래. 보통 보면은 해수욕장 뒤편에 보면은 대부분 해안사구는 있다고. 니네들이 이제 여름철에 이제 해수욕을 하러 이제 해수욕장 가잖아, 그지? 니네들이 갔던 그 해수욕장 뒤편에 모래 언덕이 있어. 해안사구가 있어. 니네들이 수영한다고, 그지? 논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세히 안 봐서 그래, 주변 경관을. 자, 니네들은 보통, 그지? 뭐 튜브 타고, 그지?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수영을 해. 근데 부모님들은 수영을 잘 안 하지. 그지? 예, 그럼 부모님들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해수욕장 뒤편에 소나무 그늘 아래에, 돗자리 깔고, 거기서 이제 음료수 마시고, 뭐 소주 한잔하고, 그러고 계시지. 자, 소나무 그늘 밑에 돗자리 깔고 있는 거기가 해안사구야. 자, 그럼 해수욕장 치고, 뒤에 소나무 그늘이 없는 데가 찾기 힘들 걸, 이거? 해수욕장에는 대부분 뒤편에 소나무 그늘이 있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해수욕장이 있으면 거의 다 해안사구는 있다라고 보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 해안사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해안사구가 만들어지기 위한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 해안가에 모래가 있어야 돼. 해안가에. 해안가에 모래가 있어야 된다? 해안가에 모래가 깔려있는 걸 뭐라고 했냐? 그걸 해수욕장. 사빈이라고 했지. 그래서 일단 사빈이 있어야 돼. 일단 사빈이. 바닷가 쪽에 일단 모래가 깔려 있어야지 모래 언덕이 만들어진다. 자, 모래가 깔려 있는, 즉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빈, 해수욕장이 있어야 된다. 사빈이 있어야 돼. 사빈. 이 사빈에 있는 이 모래를 해수욕장 뒤편에 이 모래 언덕을 만들기 위해서는 높이 쌓아야겠지. 누가 쌓았느냐? 누가? 바람이 쌓은 거야. 바다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바닷바람이 불어오겠지. 이렇게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이제 날리겠지. 뒤편으로. 자, 이렇게 뒤편으로 날리면서 해수욕장 뒤편에 이렇게 모래 언덕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모래 언덕이 이제 해안사구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누가 만들었느냐? 얘가 만듭니다. 바람이 만들었다. 바람이 쌓아놨지, 그지? 그래서 바람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지역. 이게 해안사구가 된다. 자, 그러면 이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면 좋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바람의 강도를 생각해 봐.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 되느냐, 약하게 불어야 되느냐. 자, 일단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날려가야 돼. 날려가야지 뒤편에 쌓일 거 아니야. 그럼 바람의 세기가 아주 산들산들 이렇게 불어온다라고 하면은 모래가 안 날리겠지. 그지? 그래서 바람이 좀 세게 불어야 돼. 물론 태풍 정도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면 여기 떨어지지도 않지. 나라가 육지 안으로 다 흩어져 버리겠지. 그래서 적당한 강도로 적당히 강하게 불어야 된다. 강하게 불어야 된다. 강하게 불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 모래가, 해수욕장의 모래가 젖어 있어야 되겠니? 아니면 메마른 상태라 되겠니? 바람이 불어서 해수욕장의 모래가 날려서 뒤편에 쌓여야 돼. 날려가야 돼. 젖어 있는 모래가 잘 날리니? 아니면 메마른 모래가 잘 날리겠니, 이게? 그렇지, 메마른 모래가 잘 날리겠지. 그래서 모래 상태는 물기가 없어야 돼. 그러면
비가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비가 안 온 상태, 비가 안 와야지 모래가 잘 날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쌓이는 곳이 어디냐면은 해수욕장 뒤편에 쌓이고 있어. 그럼 바람 부는 방향을 생각해봐.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야 되는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야 되니,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야 되니. 육지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니? 바람이 여기서 불어오면,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바다 물속으로 다 빠져버리지, 이게.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뒤편에 쌓이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해풍,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계절을 생각해 보자고. 어떤 계절이 이 조건을 만족시킬까? 여름일까, 겨울일까라는 거예요. 비가 안 와야 돼, 바람의 세기는 적당히 강해야 돼. 여름철 바람 세기하고 겨울철 바람 세기하고 니네들이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여름철에는 바람이 그렇게 세게 안 불잖아. 겨울철이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어오잖아, 이게. 자, 바람 강도가 강한 계절 겨울이야.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계절도 겨울이야. 그러면 언제 잘 만들어지냐? 겨울철에 잘 만들어지겠네. 겨울철에 잘 만들어져. 그럼 바람 부는 방향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동해안하고 서해안하고 비교해보자. 겨울철에 바람이 강하고 비가 안 오는 겨울철에 잘 만들어지는데 겨울철에 바람 부는 방향은 주로 북서쪽에서 여기서 지금 바람이 불어오고 있거든. 그럼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 북서풍이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잖아. 근데 동해안은 어떻게 동해안이 북서풍이 불면은 육지에서 통과한 바람이잖아. 그럼 여기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해수욕장 뒤편에 쌓이는 게 아니고 바다로 다 빠져버리지. 자, 그래서 이 해안 사구는 바람이 퇴적시켜 놓은 지형인데 이 바람의 조건이 동해안보다 서해안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해안 사구는 서해안 쪽에 대규모 해안 사구가 형성이 되는 거야. 물론 동해안에 해안 사구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동해안에도 물론 있어. 동해안 같은 경우에도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잖아, 그지? 이럴 때는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뒤편을 날려서 쌓여. 그러나 서해안하고 동해안하고 비교해 보면 어디가 바람의 조건이 훨씬 더 유리한가를 따지면 서해안이 훨씬 더 유리하지. 그럼 서해안은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아주 많이 날려가지고 엄청난 크기의 해안 사구를 만들겠지. 근데 여기는 바람 조건이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동해안은 모래가 많이 날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날리겠지. 그래서 동해안 쪽에서는 좀 규모가 작은 해안 사고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서해안 쪽은 바람 조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모래가 날려가지고 규모가 큰 대규모의 해안 사고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해안 쪽에 대규모 해안 사고가 왜? 바람 조건이 훨씬 더 동해안보다 좋기 때문에 서해안 쪽에 대규모 해안 사고가 만들어지고 있다. 자, 여기 나와 있잖아. 겨울철에 북서풍, 북서계적풍의 영향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풍림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다시 단면 우리 볼게. 자, 바닷가에 일단, 사빈, 해수욕장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면서 해수욕장의 모래를 이 뒤편에 쌓았다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해안 사고가 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이 해안 사구 뒤편에서 농사도 지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을도 이제 이 해안 사구 뒤편에 이렇게 들어와 있겠지. 그지? 자, 해안 사구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뒤편으로 날려온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람이 적당한 강도로 불면은 날려서 해안 사구에 떨어지겠지만, 바람이 좀 세게 분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래는 이 뒤편으로도 날아갈 거야. 그럼 농경지하고 마을이 어떻게 되겠느냐? 모래에 전부 다 잠겨버리겠지, 모래가 날리면. 그 생활하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 그리고 해안 사구에 있는 모래가 더 이상 마을 안쪽으로 날아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뭘 했느냐? 여기다가 나무를 심은 거야. 주로 어떤 나무를 심느냐? 주로 소나무를 많이 심었거든. 그래서 해수욕장 뒤편 여기는 소나무 그늘이
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심어놓은 소나무 숲을 뭐라고 하느냐면, 모래를 막아주는 숲이다라고 해서, 자, 방지한다, 모래사자. 그래서 방사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네들이 모래만 막아줄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태풍이 불어올 때도 이 소나무 숲이 강한 태풍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지. 바람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 소나무 숲을 방사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방풍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소나무 그늘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형성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간석지, 갯벌 보자. 간석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갯벌을 생각하면 돼. 바닷가에 보면은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겨 있지만 썰물 때는 육지로 드러나는 진흙들로 이루어진 점토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물질이 퇴적되어 있는 이런 지형을 이제 갯벌, 간석지라고 하지. 자, 이 갯벌은 누가 만들었냐? 조류가 만들었다. 조류의 퇴적장이야. 조류라고 하는 거는 밀물, 썰물, 조차. 밀물, 썰물에 의해서 밀물일 때는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와야 되겠지. 썰물일 때는 바닷물이 먼 바다로 빠져야 되겠지. 이 조차에 의해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흘러가고 있거든. 이걸 조류라고 한다고. 자, 이 조류가 쌓아놓은 퇴적지형, 이 이제 갯벌이 된다고. 그러면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은 갯벌이 잘 발달하겠네. 그럼 조류는 밀물, 썰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럼 결국 어떻게 조차가 크면은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지. 그럼 갯벌은 더 잘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차가 큰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대규모 이제 갯벌이 발달이 되지. 동해안에서는 갯벌은 거의 볼 수가 없지. 조차가 작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있는 이 갯벌, 이거는 세계 5대 갯벌 안에 들어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갯벌 안에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우리나라 밀물, 썰물 차가 저 서해안의 아산만 같은 경우에는 한 10m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 이게 높이가 한 10m야. 썰물일 때 조개잡이 하고 있다가 밀물 되면은 거의 아파트 4층, 5층 건물 높이가 되어버린다고. 그 정도로 조차가 크기 때문에 갯벌이 잘 발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갯벌은 어떻게 이용되느냐라고 하면 양식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주로 본다 그러면 바지락 같은 조개류라든지 또는 새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식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금을 넣는 염전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척 사업하기도 한다. 갯벌이 형성되어 있으면 수심이 상대적으로 보면 좀 얕은 편이지. 이게 썰물일 때 육지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 밀물일 때만 잠기고. 그 수심이 상대적으로 얕다 보니까 육지에 있는 흙을 조금만 갖다 붙더라도 이게 육지화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렴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육지로, 땅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간척 사업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관광지로 이용하기도 하지. 여기 보면은 조개도 있지, 게도 있지, 낙지도 있지, 오만 것들이,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체험 활동하는, 이런 관광지로 이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본다 그러면 생태 자원의 보고다.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낙지, 게, 조개,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 이런 미생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자정 능력이 뛰어나다.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흘러온 그 오염 물질들이 이 갯벌에 도달하게 되면은 갯벌에는 수많은 생물들,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오염 물질을 이 미생물들이 전부 다 분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갯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분포는 조차가 서해안 쪽에 분포한다. 이렇게 봤어. 자, 사빈, 해안사구, 갯벌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쨌든 전부 다 퇴적 지형이기 때문에 만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야. 근데 우리가 뭘 안 봤느냐? 지형도를 안 봤거든. 자, 그럼 지형도상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살펴보자. 자, 이 지형도를 볼게. 자, 여기 쭉 해안선이 있어. 해안선이 쭉 그려져 있고 이 해안선 왼쪽 편은 이제 바다가 되겠지. 바다에. 이쪽은 육지가 되겠지. 여기는 육지에 되겠지. 자, 바다하고 육지하고 만나는 이 경계선을 따라간 게 이게 해안선이야.
근데 지도상에 그려지는 정확히 얘기하면 지형도라는 지도야. 우리가 보는 이 지리 시간에 보는 지도는 대부분 등고선이 나와 있는 지도잖아, 그지? 이걸 지형도라 그래. 지형도상에서 이 해안선은 밀물 기준일 때 정할까, 썰물 기준일 때 정할까, 아니면 밀물과 썰물의 딱 중간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이 해안선을 해안선을 그릴까? 언제 기준일까? 밀물일까 썰물일까 아니면 중간일까? 자, 이 해안선은 지형도상에서 이 해안선은 언제 기준이냐면은 밀물 기준으로 이 해안선은 그려진다고. 바닷물이 최대한 많이 들어왔을 때 그때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지형도를 보는 그 목적은 바다를 보기 위한 게 아니야. 땅을 보기 위한 건 땅을 보기 위한 거. 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오든 빠지든 어쨌든 간에 지형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땅이라 해야 돼. 땅이라 해야 돼. 그러면 바닷물이 최대한 많이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 이걸 정해야겠지. 그러면은 이 부분들, 육지라고 표시된 이 부분들은 밀물, 썰물 관계없이 무조건 땅인 거야. 그래서 밀물 기준일 때 이걸 해안선을 큰다.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지만은 배를 운전하는 선장들이 보는 지도가 있어. 해도라는 지도가 있거든. 이제 바다 수심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 수심을 알아야지 선장들이 수심 얕은 데는 배가 가다 보면 좌초될 수 있잖아. 그지? 선장들이 보는 그 지도가 해도거든. 자, 해도는 바다를 보기 위한 거니, 땅을 보기 위한 거니. 선장들이 뭐 배 몰고 땅에 올라올 일 없잖아. 이게 바다를 보기 위한 지도잖아. 그래서 해도는 해안선을 뭘 기준으로 하느냐? 썰물 기준으로 한다고. 썰물 기준으로. 바닷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해도상에 바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밀물이든 썰물이든 항상 바다가 되는 것이. 어쨌든 지형도는 땅을 보기 위한 지도이기 때문에 밀물이든 썰물이든 무조건 육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땅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밀물 기준으로 해안선을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갯벌은 밀물일 때는 바닷물에 잠겨, 썰물일 때는 육지로 드러나. 지형도의 상에서 해안선은 밀물 기준으로 그어놨어. 그럼 밀물일 때 갯벌은 어디 있는 거야? 바다에 있지. 자, 그래서 지도상에 해안선의 바깥쪽, 즉 바다 쪽에 점이 찍혀 있는 이게 갯벌이 되는 거야. 그럼 사비는 해수욕장은 바다에 모래 깔린 이 해수욕장은 밀물일 때도 니네들 해수욕장에서 모래찜질 하잖아. 썰물일 때만 모래찜질 하는 거 아니잖아. 밀물일 때도 모래찜질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얘는 밀물일 때도 육지 쪽에 모래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육지 쪽에, 해안선의 안쪽에, 육지 쪽에 점이 찍혀 있는 이게 사빈, 해수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해안사구는 해수욕장의 뒤편에 있는 거지. 그래서 바다 가까이에 이렇게 모래가 있으면 이거는 해수욕장이고, 해수욕장 뒤편에 조금 떨어져 있는 이 부분 같으면 이거는 해안사구구나 라고 이제 판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안 지형이 주로 보면은 출제가 될 때 지형도 가지고 많이 출제하거든. 그래서 갯벌은 바다에 점 찍혀 있는 거, 사비는 육지 쪽에 점 찍혀 있는 거, 해안사구는 사빈보다 조금 뒤쪽에 있는 점이 찍혀 있는 이런 부분이 해안사구다라고 판독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주라는 지형을 보자. 뭐 이건 간단하게 보면 돼. 사주는 뭐 모래 지형이야. 모래 사자 있잖아, 그지?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기도 해. 이거 사빈하고 거의 같아. 근데 사빈하고 사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육지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바다겠지. 여기 이제 모래가 깔려 있는 거야. 자, 이 모래가 깔려 있는데 한쪽 면은 물하고 접해 있어. 근데 또 다른 반대편은 뭐하고 접해 있느냐? 땅하고 접해 있어. 이러면 사빈이라 그래.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 모래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지형이 있다고. 얘는 이쪽도 물이고 이쪽도 물. 양쪽이 다 물로 접해 있어. 이런 지형은 사주라고 그런다.
형성 과정은 똑같아. 삽입하고 똑같아. 파랑 또는 연안류의 퇴적작용. 똑같아. 그리고 이 사주 같은 경우도 규모가 이따만하게 커지잖아. 그지? 이따만하게 커지면은 그러면 해수욕장으로도 이용이 된다고. 삽입하고 똑같은데 한쪽이 육지하고 붙어 있느냐 아니면 양쪽 다 물하고 접혀 있느냐 이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자, 그다음 육계도라고 하는 지형은 원래는 이제 육지였던 원래는 섬이었던 지형인데 이게 육지하고 연결되어 버린 섬을 갖다가 이걸 육계도라고 한다고. 여기 이제 육지가 있고 여기 이제 섬이 있어서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뭐가 발달하느냐면은 모래지형, 즉 사주가 발달하는 거야. 사주가 발달하면서 이 섬하고 연결이 되어 버린 거야. 그러면 예전에는 사주 발달하기 전에는 완전 육지하고 떨어져 있는 섬이었는데 이제는 모래지형, 사주를 통해서 걸어서도 갈 수 있게 되었지. 이런 형태, 육지화된 이런 섬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육계도라고 한다. 그리고 육계도하고 연결시켜진 연결된 이 사주를 뭐라고 하냐 이 사주를 육계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요 정도만 보면 돼 이거는. 자, 그다음에 석호, 바닷가 근처에 형성되어 있는 호수를 석호라 그래. 동해안 쪽에 보면은 강릉이라든지 속초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바닷가 근처에 호수가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 이런 지형이 석호다. 요 이제 형성 과정을 보면은 조금 이제 복잡한데. 자, 일단 하천이 흘러오면서 깎아놓은 골짜기에 바다는 저 멀리 있었는데 이 골짜기가 후빈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해. 바닷물이 이제 육지 쪽으로 올라오는 거야. 자, 바닷물이 이제 육지 쪽으로 쭉 올라온다 그러면은 자, 여기 과거 하천이 깎아놓은 골짜기야. 골짜기 주변은 산이야. 그럼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들어오면은 낮은 데로 밀려 들어오겠지. 그래서 골짜기 쪽으로 이제 밀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골짜기가 바다로 바뀌는 거야. 즉 바다는 바다인데 육지 쪽으로 쏙 들어와 있는 바다잖아. 그 바다를 뭐라고 하느냐? 만이라 그러지. 그래서 이 많이 형성되는 거야. 자, 이렇게 많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파도나 또는 연안류에 의해 가지고 뭐가 발달하느냐? 사주가 발달하는 거야. 길게 사주가 발달해 버려. 그럼 이 만은 사주에서 거의 다 막혀버렸지. 이렇게 만들어진 이 호수를 석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석호는 후빈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과거 골짜기였던 물이 만으로 바뀌고 그 앞에 사주가 발달하면서 이 만을 막으면서 형성된 호수. 이게 석호다. 라고 보면 돼. 자, 일단 이 석호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흘러오던 그 골짜기 쪽에 골짜기가 지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쪽에 하천은 계속 흘러오고 있다고. 하천이 흘러오면 운반물질도 가지고 흘러오는 거야. 그럼 이 운반물질은 어딘가에 쌓여야 되겠지. 자, 과거 사주가 가로막기 전에는 하천이 가져온 운반물질은 바다로 쉽게 빠졌을 거야. 근데 이 사주가 만을 거의 다 막아버렸어. 그럼 가져오던 운반물질이 어떻게 되겠니? 쉽게 바다로 못 빠져나가지. 그럼 어디에 쌓이겠니? 이 호수내, 석호의 호수내에 계속 퇴적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퇴적이 되면 석호의 수심은 얕아지겠지. 계속 퇴적이 되면 수심이 얕은 게 아니라 이제는 육지화 되겠지. 그리고 결국 이 석호는 뭐로 바뀌느냐? 하천 운반물질이 퇴적되면서 육지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축소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육지로 바뀌면서 소멸하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석호 주변은 뭐 농경지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농경지로 쭉 이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 농경지에 농업용수가 필요한데 농업용수를 이 석호에 있는 물을 갖다가 농업용수로 쓰면 어떨까요? 안 돼. 농작물 다 맛이 가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과거에 바다였던 곳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요 틈 사이로 바닷물이 지금 드나들고 있다고. 파도 심하게 치면은 바닷물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바닷물의 그 염분 농도 정도만큼 그렇게 짠 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소량이지만 염분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걸 농업용수로 쓰면은 농작물은 염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 절대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 이용 불가다. 못 쓴다. 그러면 얘네들 농업용수는 어디서 가지고 오는데 석호에 있는 물이 아니라 여기는 하천물 있잖아. 하천. 이 하천물을 농업용수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 쪽에, 강릉이나 속초 같은 동해안 쪽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거 왜 서해안에 없어요? 라고 이제 또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석호는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천 운반 물질 때문에 퇴적되면서 사라져버려. 자, 근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하천 크기가 작지. 하천 크기가 작다라는 얘기는 가져오는 운반 물질의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야. 그럼 석호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운반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이 석호가 사라지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 몇백 년이 걸려, 이게. 그런데 서해는 하천의 규모가 크잖아, 이게. 운반 물질의 양이 많잖아. 설사 석호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운반 물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방 쌓아버려. 한 달, 두 달 만에 다 쌓이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거. 그래서 서해안 쪽이 아니라 동해안 쪽에 석호가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석호의 지형로는 어떻게 나오는가? 라고 한다 그러면 바다 근처에 호수가 형성되어 있으면 돼. 특히 어느 바다냐? 동해 바다겠지. 그래서 이 동해 바다가 나오고 동해 바다 근처에 봤더니 이렇게 이제 호수가 있지. 이렇게 호수가 형성되어 있지. 이게 이제 석호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석호를 가로막고 있는 이 지형은 사주잖아, 그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요 가로막고 있는 요 부분들, 이것들, 얘네들이 사주가 되는 거죠. 모래 지형이 되는 거고, 사주도 뭐로 이용된다라고 했냐면 해수욕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화진포 해수욕장이라는 해수욕장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 사주를 해수욕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해안 지형들을 쭉 다 살펴봤고,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해안 지형은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특히 지형도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주로 되고 있다고, 이게. 특히 이번 시간에 배웠던 해안 퇴적 지형에서 특히 출제가 잘 되니까 잘 정리를 해 두기 바래. 자, 수고했어.